제 이름은 줄리아입니다.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남자들에게는 운이 없습니다. 제 2번째 약혼자는 톰슨 대통령이 뭔가 놀라운 말을 한 직후에 저보다 더 젊고 경쾌한 여성 동료를 선택했습니다. 제 이름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36세 줄리아입니다. 지역 건설회사 고등학교 졸업 후 18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입사하기 2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에마어 동현 차은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아버지를 만나 목수였던 아버지와 함께 작은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일이 너무 멋져서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그 사람과 다른 장인들이 지루함 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톰슨 선생님이 환영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저는 늘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대단한 목수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2층에 있어도 다리가 떨려 어쩔 수 없이 대학 건축을 포기하고 건축학을 전공한 장인들이 많아 장담도 없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회사를 만들어 다 고용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동현차 씨가 그의 장인을 사랑할 때마다 여전히 감동적입니다. 조금 특이할 수도 있지만 그가 자신의 장인에 대해 강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는 나와는 다르다고 현장을 선호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갓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선두에 서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숙련된 장인으로 일했던 그의 아버지는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잘 알려진 영업 관리자가 되었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 동안 에마어 동현 차은 디자인부터 영업, 신입사원 인터뷰까지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사무를 맡았습니다. 직원이 성장하여 이제 4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지역 사회 경로를 밀접하게 고수하는 대형 건설 회사와 경쟁하는 세심한 서비스에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직원 중 한 명입니다. 20대 초반에 공격적으로 일할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초대한 중매 파티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할 뻔했는데 약혼하자마자 그 남자와 그 가족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해 위압적이 되고 나를 겁주는 하인 취급하고 약혼을 취소했다. 나로서는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을 했다면 후회할 것이 분명해서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누나와 남동생 둘 다 결혼해서 셋째 아이로 부모님의 잔소리도 안 받고 부모님 집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도 즐기고 일도 즐겁고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평생 미혼일 수도 있어요. 톰슨 씨가 한 회사 사교 모임에서 저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줄리아 결혼 안 할 건가요? 이것에 대해 묻는 것이 부적절합니까? 약혼할 때 괜찮습니다. 나는 그에게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약혼자와 그의 가족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었지만 내 약혼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상황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톰슨 씨는 재혼하지 않을 건가요? 그는 결혼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약혼을 취소하고 2년 전쯤 이혼한 직후에 그 사람은 아이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를 우선시하는 편이라 가정적인 남자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에게 가족은 직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아내에게는 힘든 일이겠군요. 낙담한 표정의 에마어 동현 차은 외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는 결혼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활기 넘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내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침 조회에서 30세의 중견 채용인이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진행한 그 사람은 유쾌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뉴욕의 대기업에서 영업일을 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살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걱정되어 이직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전자제품 제조사에서 영업일을 했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사업은 낯설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 가르쳐 주세요. 첫인상이 영업에 중요하다는 식으로 인사를 하더군요. 그의 깨끗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태도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탁월한 영업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참여는 입소문이나 추천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신규 고객 확보가 약해서 영업에 더 힘쓰고 있어요.
기대가 큽니다. 알렉스 제가 이렇게 알렉스를 격려하고 챙겨줬어요. 그 자신이 현지인이라는 점이 여러모로 장점이었으며 방문 판매의 주 접촉자는 주부라는 점에서 좋은 첫인상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계약을 맺을 때도 기뻤습니다.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잘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 장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고객의 꿈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점심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점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말한 것입니다. 알렉스는 정말 고마워요. 점심보다는 술 한잔 하고 싶어요. 대접아니 아니 당신을 먼저 초대한 사람은 나였고 이제 막 입사한 연하남에게 돈을 지불하게 할 수는 없으니 더치로 가자. 어찌됐든 우리는 술을 마시러 나가게 되었지. 언니 유는 사려 깊고 대화를 잘해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즐겁습니다. 당신은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줄리어 그래 나는 당신이 부를 만한 사람이군요. 내가 웃으면서 사무실에 있는 노부인이라 불리는 아줌마는 전혀 아니라고 대답했다. 줄리아 당신은 좀 더 친절하고 자상한 누나 같군요. 그가 꽤 좋은 말을 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영업사원들이 정말 방법을 아는군요. 그 사람이 말을 해서 기분 좋게 해준다고 했더니 사실은 나보다 성숙한 여자에게 끌린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나를 때렸는지 한동안 연애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좀 당황해서 못 올랐어요. 그 이후로 그 자리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특별히 배려해 주었고 대가도 필요 없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작은 선물을 주더군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걸 알기에 고양이 미니 피겨 쿠키 같은 걸 주기 시작했어요. 고양이 테마의 패키지나 고양이 테마의 플라스틱 폴더 각각의 품목은 몇 달러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처 홈센터에서 열리는 고양이 입양 행사에 저와 함께 가실래요? 일요일에 그는 나에게 고양이를 잘 초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싶지만 내 아파트에는 애완동물 금지 정책이 있습니다. 내 집은 우리 가족 소유이므로 원하는 만큼 키울 수 있습니다. 고양이 애호가로서 우리 둘 다 잘 어울리는 고양이를 찾으러 갑시다. 새끼 고양이부터 성묘까지 많은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에 입양 행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랑스러웠고 모두 집에 데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여 애완동물 친화적인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 친화적인 장소에서도 혼자 살고 낮 동안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노인들은 쉽게 환영받지 못했으며 유인이나 중성화 및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3개월마다 고양이 사진을 찍어 그들의 안녕을 보고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도전적이었습니다. 저는 놀랐고 직원은 고양이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학대하려는 의도로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학대하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원희유는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집인데 낮에 집이 비어 있어서 고양이를 처음 키웠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이번에 물려주기로 했어요. 갈색 얼룩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아쉽네요. 줄리아 저랑 결혼해서 고양이랑 같이 살래요. 실례지만 고양이로 유혹하는 게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청혼은 생각해주세요. 물론 나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알렉스가 싫은 건 아니고 벌써 36살이고 아이를 갖고 싶다면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충동과 열정으로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성공한 세일즈맨과 결혼하고 고양이와 함께 사는 주부가 되는 것이 계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좋은 제안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마음먹고 알렉스한테 결혼하면 같이 입양 행사에 가서 양부모가 되자고 해서 18년 동안의 일을 인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6살 연하의 알렉스와 약혼하게 됐어요. 회사 톰슨 씨에게 약혼 사실을 신고했을 뿐입니다. 당장 결혼을 하지는 않지만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결혼하면 주부가 될 예정이니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톰슨 씨를 떠났고 톰슨 씨는 상당히 놀랐고 다소 혼합된 축복을 제안했습니다. 알렉스와의 결혼 알겠습니다와 놀랍습니다. 잘 축하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줄리아를 잃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지만 축하합니다. 사무실 로맨스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모든 경우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일이 조금 어색해져서 작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톰슨 씨와 나는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전달할 때까지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요. 나만 아는 건 없는지 확인하고 제가 주 담당자인 프로젝트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생각하는 유능한 직원들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18살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18년 동안 내 인생의 절반을 이 회사에서 보냈다고 생각하면 톰슨 씨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여기 장인의 솔직한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직장 분위기가 좋고 인간관계도 건전합니다. 물론 현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나름 일나는 여성 직원입니다. 그녀는 족벌주의를 통해 약 1년 전에 합류했으며 우리 고위 장인 중 한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고 뉴욕에 있는 대학에 다녔던 가족의 외동딸입니다. 졸업은 무사히 돌아왔지만 결국 일자리도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서 괴로워하는 부모님이 처음에는 장인 선배를 찾아갔다. 밝고 예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꽤 많은 회계부에 배치했는데 부족하다.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있지만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저학력 직원, 특히 자신이 무시하는 장인에 대한 거만한 태도이지만 거칠애를 잘하거나 오히려 상냥한 행동을 잘한다는 점이다. 남자 직원들 앞에서 누구랑 얘기하는지 밝고 예쁜 여자야 이런 태도는 장인도 다 좋아해. 남자들이 뒤에서 조롱당하는 것도 모르고 몰래 무시하는 여자 신입사원 사만다 다정해. 그리고 제일 고생하는 건 역시 고졸 여직원들이겠지. 사만다는 뉴욕 대학 졸업 자랑하고 지방 고등학교만 졸업한 우리를 무시하고 가르쳐주려고 하면 너무 무례해. 일을 하는 장인들이 뒤에서는 머리가 없고 더러운 놈이라고 욕을 한다. 현장에서 일하면 작업복이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남자 직원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일을 하면 다르게 행동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여자들인데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 질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답답하고 어느 날까지 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줄리아가 안 갔다고 들었어요. 대학에 진학했지만 여기서 거의 20년 동안 일하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나름 있는 당신의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장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경고했는데 그녀가 대답했어. 아, 그런 것 같았어. 난 그냥 솔직한 거야.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 알잖아. 그건 내가 정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지만 줄리아, 내가 여기서 젊은 남자 직원들한테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니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여유로워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당신과 원이 유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데려가야지.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실제로 일을 해라. 완전히 좌절감을 느끼며 대화를 끝냈어. 결국 알렉스에게 화를 냈어. 그 사람은 말썽꾸러기야. 내가 얘기할게. 그녀도 작업과 장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원희 유가 저에게 확신을 줬고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회의실에서 함께 속삭이는 것을 보면 그가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원희 유가 내가 상담하겠다고 말했을 때 퇴근 후 아르민은 원희 유와의 약간의 잘못된 의사소통이 계속되어 안심할 수 있었지만 아르민과 내가 우연히 연락하게 된 약 한 달 후 원희 유가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녀는 나를 의기양양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나 알렉스는 진심으로 사과했어. 미안해. 너무 흥분해서 심각하진 않았어. 제발 그 사람이 사만다와 함께 있다는 생각과 그녀의 잘난 척하는 미소가 내 마음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화나게 해서 그를 용서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이번 한 번만 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남자와는 감정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에 과감하게 헤어져야 할까? 꿈꿔왔던 결혼을 포기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제가 디자인실에서 계획을 작성하고 있던 톰슨 씨에게 문서를 전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줄리아, 당신 요 며칠 기분이 좀 다운된 것 같았어요. 괜찮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친절하게 그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다른 직원이 없는 걸 보고 갑자기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많이 울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그냥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연애는 남이 끼어들 일이 아닌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결혼하지 말고 회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겠죠. 줄리아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길 바라요. 기억하세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볼게. 고맙다. 고마움을 전한 뒤 알렉스 사건이 알려진 지 한 달쯤 지나서야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퇴장했다. 어느 날 아침 집회 마지막에 사건이 발생했다. 아침 조회 중 원이 유 옆에 서 있던 나름 인가 팔을 잡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으로 모두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이 놀라움으로 떠들썩했다는 사실에 큰 소리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냥 놀라기도 했고 여직원들이 이게 뭐지 하고 눈에 띄게 화를 내는 것도 당연했다. 물론 농담이겠지? 나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고민하던 결정을 누군가가 내린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중얼거리는 가운데 알렉스가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서 속삭였다. 일이 심각해져서 미안해.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어? 우리가 약혼을 발표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어.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어서 소란이 진정되기 시작한 직후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톰슨 씨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해고되었습니다. 알렉스와 사만다는 사실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톰슨 씨 웃긴 농담은 그만하세요. 알렉스가 반농담 어조로 항의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톰슨 씨가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말도 안 돼. 결혼했다고 해고당하는 건 말도 안 돼. 사만다는 회사 결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래, 결혼은 평소에 축하할 일이야. 내가 먼저 축하할 텐데 소액이라도 회사 자금 남용은 횡령이다. 왜 회사에서 데이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영업팀의 원희 유와 회계팀 이아름이는 조용히 데이트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계 담당 수석 책임자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예상치 못한 감독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이에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톰슨 씨가 말하기 전에 곤란한 태도로 한숨을 쉬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알렉스, 우리 회사는 불미스러운 사업 관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그녀가 먼저 움직였고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멀리 가야 한다고 누가 말했는지 고객은 이번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로 동의했지만 그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평판 어떻게 그가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수 있겠습니까? 농담이군요. 사만다도 알렉스와 사만다를 바라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업무 태도는 끔찍합니다. 저는 우리 장인을 존경하며 이 회사는 우리가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직원은 필요 없어. 사무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점차 박수 소리가 커졌고 사만다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여직원들은 톰슨 씨가 목소리를 냈다고 칭찬하는 것이 눈에 띄게 안도감을 느꼈다. 당신은 톰슨 씨에게 사만다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의 약혼자를 훔쳤다고 나에게 복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사무실이 다시 윙윙거릴 것 같아서 화를 냈습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알렉스 그리고 약혼을 했고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직무인계가 끝난 후에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결과가 안타깝지만 개인적인 일과 업무는 별개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직원 로즈의 줄리아를 응원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런 짓은 안 할 텐데 톰슨 씨에게 갔던 건 우리들이었는데 그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주를 통해 그녀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던 사만다의 장인 삼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교수와 연루된 모든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뉴욕에서 말썽을 피우고 집으로 보내졌는데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어서 형한테 여기서 일하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의 불미스러운 일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깊이 사과한 게 정말 미안해요. 모든 직원들 앞에서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창백해진 채 방을 나갔습니다. 모두가 직장에 복귀한 후 남은 직원들에게 불편한 침묵이 맴돌았지만 지금은 누구의 마음에도 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1시간만 쉬자 톰슨 씨의 명령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모두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줄리아 씨 제 사무실로 잠시 오시겠어요?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톰슨 씨가 나한테 안도감을 주라고 하더군요. 직원들은 열성적인 것 같았어요.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과했습니다.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상황을 비공개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톰슨 씨,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판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내 약혼이 2번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유능하더라도 충실을 유지할 수 없는 남자는 실제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간신히 불행을 피했을 수도 있고 글쎄 그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유난히 머뭇거렸어요. 조금 더 기다리자. 나는 내 아내를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도 뭔가 이상하다는 희미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를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지만 나는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말하자마자 그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기억이 난다. 첫 약혼 얘기와 이혼 후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에 대해 한동안 우울했는데 프러포즈를 하려고 했을 때 알렉스한테 약혼을 알렸어. 아, 뭐 잘못한 게 없구나. 축복까지 생각했어. 내 노조인데. 그 사람이 안 좋은 걸 알면서 어떻게 너희 둘을 헤어질 수 있을까 싶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지금 말하지 않고 다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몰라. 물론 나는 그를 좋아했지만 그의 사무실을 떠날 때 한 번도 그를 낭만적인 유망주로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나는 그에게 고양이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톰슨 씨 뭐 그렇죠.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씨 고양이와 고양이 둘 다 사랑합니다. 아침 행사로 인해 기분이 롤러코스터 같았고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다른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문서 보는 척하는 게 불편했다. 동연차 입사 18년차 그는 늘 나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나는 그를 내내 관찰해왔다. 그의 직원에 대한 배려, 장인에 대한 사랑, 고소공포증, 가끔 서툴렀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뺨이 뜨거워지고 톰슨 씨는 항상 나를 좋아하고 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나는 충동적으로 일어서서 그의 사무실로 향했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톰슨 씨에게 거의 소리칠 뻔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저를 당신의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정말로요. 얘 망설이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안아주던 그 말로 당신과의 기회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당연히 모두가 놀랐지만 이후 우리는 많은 축하를 받았고 그날은 꽤 소란스러워졌고 별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베테랑 공예가인 사만다의 삼촌에 따르면 해고된 두 사람에 대해 톰슨 씨는 별로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지만 원희 유의 다음 직장은 잘 되지 않았고 그는 결혼 후 훨씬 낮은 순위와 의심스러운 방문 판매 역할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원희 유의 아버지는 치매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아름 있는 간병 업무를 맡게 된 그녀는 속았다고 느끼고 불평했지만 대학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직장에서 횡령을 하여 해고된 딸을 부끄러워한 부모는 그녀가 아무리 딸을 집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혼하고 돌아왔습니다. 알렉스가 나에게 서둘러 다가온 것은 그의 아버지를 돌볼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톰슨 씨의 집으로 이사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18년 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직후부터 우리는 마치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톰슨 씨와 저는 입양 행사에 가서 현재 열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고양이 2마리를 데려갔습니다. 법의 지시에 따르면 회사 구내에 보육시설을 짓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장인을 채용할 수 있고 줄리엣은 자녀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